안녕하세요. 박장백 사무장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을 빌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. 은행이든 개인이든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죠.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대부분. 그런데 담보로 제공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. 부동산 담보가 제일 확실하잖아요, 다른 담보보다는. 그런데 이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나중에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? 예,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받는 채권이다, 즉 근저당권으로 보장이 되는 채권이다, 뭐 이런 의미입니다. 예, 이 피담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은 변제로도 소멸되고요, 또 피담보 채권, 즉 근저당권은 살아있지만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. 어찌됐든 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그 채권이 소멸됐다, 돈을 갚았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던 해서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게 됐을 때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? 예, 그 근저당권은 이제 그때부터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. 예, 무효인 근저당권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목 그대로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해서 근저당권이 무효가 됐을 때 그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하느냐,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예, 이 근저당권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이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.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? 근저당권이 살아있으면, 등기부상 살아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. 무효인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면 내가 이 집을 가지고, 꼭 집만이 아니죠. 예.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다른 데 담보로 제공하거나, 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던, 뭐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금원을 또 차용하게 할 상황이 놓이거나, 아니면 또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매수인 입장에서, 또 은행 입장에서, 아니 근저당권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할 거며, 또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? 설령 근저당권자가 그 담보로 제공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서 이 돈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은 무효입니다,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그것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, 그럼 근저당권 기재를 말소해 주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아무리 해줘 본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. 또 설령 믿는다 해도 좀 찝찝해서라도 그 근저당권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은행에서는 그렇죠.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그 은행이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다, 원칙적으로. 그래서 이 근저당권, 이제 무효인 근저당권,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법적으로는 반드시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계속 유효한 근저당권인 것과 마찬가지의 제약을 거의 다 받게 되기 때문에, 예, 말소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나 법적으로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. 어차피 근저당권은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